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들으신 것처럼 6,700명 이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가 많은 대구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도심의 아파트까지 코호트 격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전병률 차의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다르게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따르면 6,700,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6,767명이 현재까지 확진 환자가 됐고, 물론 좀 더 희망적인 것은 추가 격리 해제가 있어서 또 확진이 해제된 완치자도 있었는데요. 일단 이게 이번 달 들어서 비슷한 추이를 이제 그 증가세를 보이면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교수님께서 보실 때 현재까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면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그 대구 지역에서의 그 환자 증가 양상이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규모 발생 양상은 조금 주춤한 양상이지만 신천지 교회 집단 발생 이외의 대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또 지역세 감염은 또 상반되게 또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건당국은 신천지와 비신천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환자 발생 양상을 비교해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대구 지역에서의 지역세 감염 양상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대구 지역에서의 이런 집단 발병, 예를 들어서 문성병원이라든지 또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의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은 지역세 감염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그런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대구 지역에서의 그 코로나19 감염 양상이 뭐 진정 국면이다 아니면 좀 낙관적인 상황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 예측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구 도심에 있는 아파트까지 코호트 격리 처리가 됐습니다. 출입은 물론이고 택배랑 배달까지 통제된다고 하는데요. 이 코호트 격리 기준이 따로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코호트라는 의미는 같은 성격을 가진 그룹을 코호트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환자들이 발생한 그 대구 문성병원 바로 그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금 대구시에서 그 임대 아파트로 지금 35세 이하 여성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137세대에서 지금 141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2동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달 21일부터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46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시에서는 이 아파트 전체를 격리 조치하는 그래서 외부에서도 일체 그 접근을 못하고 내부에서도 밖으로 못 나오게. 그래서 지금 15일까지 격리를 한 상태인데요. 이 안에서의 지금 환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됩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이 아파트에 있던 분들이 지금 46명이 양성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외부 활동을 하면서 추가 환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가 또 다른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 통로는 아닐까 그런 것들을 좀 예의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다중 이용 시설이긴 합니다만 뭐 가끔 들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마트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그 의미가 상당히 좀 달라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만 인근의 뭐 다른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좀 코호트라는 것이 시행되는 게 그 결정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그걸 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아파트라는 지역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사는 세대 그 공동 지역인데 워낙 많은 감염자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공동 이 생활단지 그런 데서의 이런 감염 양상이 어떻게 보면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은 또 이 대규모 발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주민들도 자기 어떤 위생 관리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좀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지금 집단 감염 사례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주지를 코호트 격리하는 사례도 앞으로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일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조치들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게 상당히 좀 급증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구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던 집단 감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 이외에 그러니까 대구시 이외에 다른 지역이 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도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이런 증가 추세를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면
대구처럼 어떤 집단 감염 사례라는 것들이 속속 드러날 수도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뭐 어느 한쪽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어떻게 좀 예상을 좀 하세요? 이번 코로나19 감염의 특징이 이런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도 있지만 집단 감염 양상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2009년도에 신종플루 당시에도 상당히 전염력이 빨랐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집단 감염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번 감염은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비말이 전파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집단 감염 양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천안의 줌바 댄스 경우에도 예. 그 강사가 이제 감염이 돼서 그 이 수강생들과 함께 이 댄스를 치면서 아주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네. 많은 접촉자가 있었고 또 그분들이 또 가정 생활하면서 또 가족들 간의 접촉자가 있어요. 예. 또 경북 봉화에서도 요양원에서 또 집단 감염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분당 재생병원도 국민안심병원이지만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 그리고 또 이 보호자도 집단 감염이 있고 예.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또 이 감염자가 나올지는 좀 더 이제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상 이 코로나19의 발병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국민 안심병으로 지정된 곳에서 의료진들도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네. 사실 지금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고 개인 위생을 무엇보다 철저히 할 곳이 바로 국민 안심병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곳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건 그런 개인적인 어떤 방역만으로는 막기가 힘들다 이런 뜻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분당 재생병원의 경우에는 일단 국민안심병원 그 자체는 뭐냐면은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이제 구분해서 진료를 하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예. 비호흡기 증상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 환자들이 사실 이제 암 환자였고 호흡기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들도 일반적인 암 환자를 진료하는 그런 차원으로 환자 진료에 임했는데 불행히도 이분들이 진료 과정에서 이제 폐렴 증상이 확인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검사를 하니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확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료할 때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또 항상 병원에서는 이런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의 어떤 감염을 예방하는 조치가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예. 네. 또 이런 의료진들의 감염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는 또 환자들에 대한 이런 이 감염 예방 조치는 또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예. 그런 두 가지 것들이 항상 동시에 이루어져야지만이 병원에서의 원내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또 진료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안심병원이라는 곳에서 이 호흡기 질환자들의 증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 건데 네. 호흡기 증상이 전혀 없는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실 뭐 호흡기 증상이라는 것이 뭐 발열 같은 그 증상, 저희가 네. 코로나19를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거니까 이걸 앞으로 이렇게 무증상자들을 네. 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뭐 의구심이랄까요? 네. 우려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네, 사실 해야 이번 될까요? 코로나19가 의료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측성이 좀 많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이제 증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확정적인 예. 그런 증상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기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애매모호한 예. 그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진들은 어떤 경우라든지 간에 이런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자신의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고 환자를 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이제 받는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역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요번에 이 코로나19가 특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서 이런 호흡기 증상이 사실상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더욱더 환자를 진료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건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선별 진료소에서도 찾지 못하는 의심 환자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선별 진료소를 갔는데도 괜찮다, 이렇게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본인이 좀 의심스러우면 계속해서 자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 증상이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왔다. 네. 이제 사실 이제 그러면은 좀 어떻게 좀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 현재 검사 방법이 뭐 100% 완벽하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진단 기구가 사실상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저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또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생활을 좀 그 이 뭐랄까 좀 축소하고 네. 또 외부 활동도 좀 자제하고 하면서 건강을 좀 체크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개인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